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의 금융업계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모든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일본 은행은 파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 일본 은행이 파산하면 새로운 중앙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커다란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일본 금융회사의 꿈이 날아가는 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 증권업계 부동의 1위는 노무라 증권입니다. 다른 증권사들과는 체급 자체에서 크게 차이가 나서 걸리버로 불리기도 합니다. 노무라 증권의 모회사인 노무라 홀딩스는 2018년 큰 폭의 반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최대 강점인 국내 영업 또한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세계 탑클래스 글로벌 증권사를 꿈꾸는 노무라는 위태로운 현실입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노무라 홀딩스는 2018년 3월에서 9월 60.1억엔 손실을 입었습니다. 노무라의 더 큰 문제는 증권사의 주된 수익원인 각종 거래 수수료 수입이 급감한다는 것입니다. 기관 투자가와 법인 고객 대상 수입은 20분의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수입원인 일반인 대상 소매업에선 실적이 36%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주식이나 다른 금융상품 매매를 빈번하게 하도록 해 거래 수수료를 받는 중개 업무가 일본 증권사의 주력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수수료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증권사들은 자산관리 업무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고객이 운영을 맡긴 자산을 늘리고 자산 총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성장을 꿈꾸던 노무라 증권이 큰 타격을 받게 됐고, 기업의 비전까지 무너지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투자 실패로 유동성 압박에 직면하면서 아케고스의 돈을 빌려준 금융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아케고스는 주가 상승기에 무리한 마진 거래로 대규모 손실을 내 3월에 파산했습니다. 아케고스 캐피털 붕괴에 따른 주요 투자은행들의 손실 규모가 100억 달러 선도 넘어섰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55억 달러, 모간 스탠리는 9억 1,1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케고스와 거래했던 투자은행 가운데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만이 큰 피해 없이 충격을 비켜갔습니다. 아케고스 충격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됐습니다. 피해를 본 8개 은행은 아케고스에 수백억 달러 레버리지를 제공했고, 이 때문에 미국, 영국, 스위스 감독당국이 이들 은행의 위험관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케고스에 물린 은행들의 손실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의 MUFG, 미즈호 등 초대형 은행들 역시 최대 3억 9천만 달러를 아케고스에 물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케고스의 대표 빌 황이 한국계인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빌 황은 한국에서 태어나 1982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갔고, UCLA를 졸업하고 카네기 멜론에서 MBA 학위를 딴 뒤 1990년 현대증권 뉴욕 법인에서 주식시장과 첫 인연을 맺고, 이후 페레그린 증권을 거쳐 1996년부터 타이거 펀드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투자를 담당했습니다. 빌 황은 2012년 중국은행과 내부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한동안 월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후 10여 년 만인 지난해 그를 고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케고스는 빌 황이 2013년 타이거 아시아 펀드를 개인 투자 회사로 전환한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빌 황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은 그가 뉴욕 인근의 저택에 머물며 직원들과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인 로버트스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여전히 빌 황의 큰 팬이며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과도한 빚을 낸 것은 판단 실수였다고 보지만 투자 세계에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두둔했습니다.
빌황의 아케고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크레딧 스위스가 55억 달러로 가장 큰 피해를 봤지만 실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29억 달러 손해를 봐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일본의 노무라 증권입니다. 노무라 홀딩스는 앞으로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아케고스 사태로 총 29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23억 달러는 지난 1분기 실적의 방영, 노무라는 2009년 이후 최대 분기 순손실 규모인 1,554억엔의 1분기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620억엔의 손실은 올해 내 실적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노무라는 미국 자회사가 아케고스와 관련된 포지션의 97%를 청산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일은 취임 1년을 맞은 오쿠다 켄타로 CEO의 큰 타격이 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노무라는 회사 전반의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해 제3자 검토를 실시하고 글로벌 리스크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프라임 브로커리지 비즈니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노무라 증권은 이번 피해로 인해서 기업의 꿈까지 접게 생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무라가 아케고스로 인해 입은 피해로 월스트리트에서 주요 투자은행으로 자리 잡겠다는 꿈도 접을 판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무라는 아케고스의 프라임 브로커 가운데 하나로 아케고스를 비롯한 고객들이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는 이른바 마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줬다 제대로 걸려든 것입니다. 노무라가 이번 손실로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월스트리트에서 주요 투자은행으로 우뚝 서겠다던 수십 년에 걸친 야심은 물거품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무라는 아케고스뿐만 아니라 지금껏 해외에서 이딴 실책을 범하며 국제투자은행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며 전했습니다. 2007년 기관 브로커 인스틴의 매수,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아시아, 유럽 영업부문 인수 등이 결국 대규모 손실로 마무리됐습니다. 노무라는 또 지난 15년간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단 2년만 흑자를 기록했을 뿐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아시아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딴 헛발질로 신뢰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아케고스 스캔들까지 터진 것입니다. 노무라는 이번 충격으로 세계 주요 투자은행으로 우뚝 서겠다는 야심을 접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라 증권의 피해는 회사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액 손실, 노무라 홀딩스 중견사원은 1,000만엔 이상 감소, 직원 지주 제도의 원망. 이번 아케고스 사태로 인해서 노무라의 직원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무라의 모든 직원은 월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케고스 사태로 노무라 주식은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노무라의 어느 중견사원은 20년 전만 해도 3만원이던 것이 지금은 5천원대라며 근무 연수가 15년 이상인 사람은 손실액이 1억 원은 가볍게 넘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노무라는 완전히 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GS 등 미국의 주요 플레이어와의 경험과 역사 차이가 드러났네요. 해외 시장에서는 의사결정 속도가 중요, 일본 금융의 발목을 잡는 것은 상사와 상의하고 오겠습니다 같은 느긋한 모습이 원인입니다. 어쨌든 향후 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가 문제입니다. 20년 동안 지주회에 들어있었고 자산 절반 이하라니 도대체 어떤 부패 회사야? 지금의 주가 수준이라면 최저 2배가 돼도 보통일 텐데 디플레이션이 진행된 지난 20년간 주가 절반 이하라니 경영진의 능력이 낮았음을 세계에 선전하는 것과 같군. 이게 사실이라면 전부 팔아버리고 싶네. 이 매국 기업의 공매도 당해 자산을 줄인 사람도 많을 테니까 코로나에 열심히 일하는 기업에도 공매도를 한다던가 일본인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 덧붙여서 여기 회사 개인정보도 대충 관리합니다. 노무라는 크게 실패하는 뉴스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다. 고객이나 주주는 보지 않고 오로지 회사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은 추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